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키움증권 3년간 당기순이익 30% 주주 환원.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키움증권이 어제장에서 15%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 그리고 ROE, 배당 수익률 등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라는 기사를 내보낸 까닭이 1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한 부분인데요. 자, 헤드라인 한번 풀어주시죠.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자면 키움증권이 주주 환원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봤을 때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 3년 동안 주주 환원을 연 30% 이상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배당주도 자사주 소각 시행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 140만 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유통 물량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이 기업의 모멘텀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여지들 거기다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의 모멘텀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배당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9월부터 조금씩 랠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최근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배당 정책에 대한 자율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월에 금융감독 원장이 영국 아이얼 대상에서 금융사들의 배당에 관련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정책적으로 배당에 있어서 자율화가 나오게 된다면 보다 더 자유롭게 배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지주들이 아이어를 통해서 앞으로 배당 성향을 30%까지 높이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늘리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아무래도 정부와 살짝 부딪히는 면도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면에서 자율화 방침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배당주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배당주들이 성향이 기조가 점점 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어제 키움증권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강화 이야기가 앞으로의 배당주의 랠리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배당 성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증시 8에서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통해서 배당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한번 뽑아봤을 때 어떤 부분을 조금 핵심을 두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배당이다 보니까 배당주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시에는 오른 격언이 있습니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같이 말씀해볼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찬바람 솔솔 불 땐 배당주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배당주를 갖고 왔는데 아무래도 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연말에 많이 기말 배급을 배당 실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배당주는 좀 추워질수록 관심을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9월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배당주들은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상반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연말 실적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당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좀 추워질수록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배당주라고 보면은 통상적으로 4월, 9월 그리고 12월 수준의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9월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을 마치고 배당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2월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까지 좀 이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 시기.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라고 하면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배당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거의 10%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배당주에 투자하느니 실제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는데 왜 배당주에 투자를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좀 최근 들어서 배당주의 기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생각해보면 성향에 따라서도 배당주에 관심이 갈릴 수가 있다는 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성향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다른 종목에 따라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배당주에는 크게 관심을 안 가져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주를 포트폴리오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크게 단기간에 나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특히 시장에 흔들림이 있을 때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 배당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온다라는 기대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박탈감이 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조 같은 경우도 점점 우리나라도 배당 성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인가를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 행동주의 펀드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 부분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했던 게 SM이었죠. 이런 부분들도 봤을 때 우리나라 그동안은 미국이라든지 강대국에 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많이 뒤처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앞으로 조금씩 이런 부분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기조들, 그리고 앞으로 더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여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도 한번은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배당주가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아무래도 배당을 주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배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나오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업이 배당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적과 맞닿아 있는 게 또 배당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배당주라는 점을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운용기간이 좀 더 길어야 한다는 점, 배당락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운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유리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말이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더욱더 극대화되죠. 보통은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통신주 위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는데 요새는 좀 다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그렇게 배당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의 매수세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까지도 좋고 아무래도 우리가 주주 여러분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누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투자 매력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키워드 그리고 수혜 섹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키워드는 찬바람 솔솔 불 때 배당주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수혜 섹터는 어떻게 뭐 한번 더 바라보면 좋을 종목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혜 섹터라고 보면 보통 고배당주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 지주사들, 보험사들 이런 쪽은 보통 고배당 대표 종목들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더 다각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라든지 원유,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도 다른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씩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제가 배당주를 갖고 오긴 했는데 전통적인 배당주는 금융사들, 보험사들 이런 쪽이긴 해요.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시간대에 자동차 섹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섹터, 특히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배당이 좀 내용이 주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현대차, 기아가 배당을 실시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번 7월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 그 이면은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예요. 현대차가 지난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 실적 좋고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비쳤고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현대차, 기아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드릴게요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배당 성향을 25% 이상 그리고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뭐 발행 주식수의 1%를 3년 동안 소각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배당주와 실적을 고려를 한다면 저는 현대차라는 선택지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5%대에서 6%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선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의 수익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특히 뭐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본다 우선주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아도 마찬가지인데 기아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면이 한 7.7% 수준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조금씩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가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됐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정 박스권 라인대를 그리면서 계속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18만 5천 원 라인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현대차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배당 수익률이
좀 현대차보다 높다는 점 때문에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기아 같은 경우 지금 이 모양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 특히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20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60일 이평선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맞닿아서 교차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기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모양새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87,5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배당률을 고려하신다면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혜 섹터 배당주 내에서도 자동차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에서도 현대차랑 기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배당 매력도는 기아보다 현대차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내연기관 쪽으로의 수출 호조도 있고 또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 매력도 역시도 크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현대차 한번 더 꼭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S-오일도 있는데 관련했을 때 정유사들이 또 역시 이번 실적 좀 기대가 된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유가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좀 이전 시장에서도 그렇고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약간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지난 6월과 비교를 했을 때 9월 유가 수준이 거의 40%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정유사들의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6월 같은 경우에 60달러 정도였지만 9월 같은 경우에는 85달러 수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유사들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단기 재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경우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정유사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영업 정제 마진을 봐야 해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배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와서 그거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우선적으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실적이 좀 유지가 되는지 여부. 물론 유가가 단기간에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수준에서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동 전쟁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물론 사우디가 좀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좀 이번 원유 가격이 좀 떨어졌던 이유가 사우디가 우리 감산을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판이 좀 어렵게 되었다는 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안 그래도 좀 원유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봤을 때는 6월 이후에 유가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와는 다르게 차트적인 모습을 보면 주가 박스권 바닥 라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7만 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 이상 S-오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을 좀 더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는 S-오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유가 그리고 그 수혜주 S-오일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과 관련해서는 금융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금융주도 혹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금융주도 대표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주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8%대에서 9%대 수준.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9%를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따라서 좀 박스권 이내에서 움직이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걸 채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주사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점이 지주사들 중에서도 좀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 4대 금융사들 봤을 때 KB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 성장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이자 마진이 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KB금융만이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KB금융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물론 다른 지주사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주사들, 보험사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주사들 대비했을 때 3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KB금융에 조금 더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도 KB금융이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주가의 부진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금융사들 쪽에서는 KB금융이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주사 가운데서는 KB금융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김시은 팀장이 이야기 많이 했었던 부분 중에 뭐 자동차도 있었고 또 이렇게 뭐 SOE도 있었고 하는데 변압기 이 부분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변압기 쪽에서 재룡전기라는 기업을 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이 기업이 고배당주는 아니에요. 근데 기업이 배당을 준다 정도로만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가져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년 넘게 매년 배당을 실시를 했다는 점. 업황이 좀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배당금도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미국 쪽에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배당금도 크게 늘리면서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했을 때 약 3배 정도 증가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올해 배당금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고 있는 게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재룡전기 2분기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작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배당금을 늘려줬다는 점을 보면 올해 배당금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서 배당도 함께 잡아갈 수 있는 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특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산업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슈퍼 사이클의 초입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는 문제도 있고 인프라 문제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재룡전기라는 기업의 실적이 내년 이후에도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변압기 섹터의 실적뿐만 아니라 배당까지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점.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60선을 닫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락세가 크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게 된다면 수익률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배당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기 위해서 재룡전기라는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재룡전기 들어봤습니다. 10년간 업황에 상관없이 쭉 배당을 실시해 왔었던 해당 종목. 찬바람 솔솔 불 때 지금 방어적인 측면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